안녕하세요. 시홀스하우스 김대호 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시홀스하우스에서 어떻게 집을 지어지는지 이런 공정을 직접 살펴볼 텐데요. 우선 저희 시홀스하우스는 모듈러 주택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입니다. 벌써 16년차 모듈러 주택을 짓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술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서 미국식 목조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식 목조주택은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가서 차근차근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서 있는 이곳은 파주 문산에 있는 공장입니다. 직접 파주 문산 공장에 오시면 제작되는 공정도 직접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어져 있는 샘플하우스까지도 볼 수 있는 공장입니다. 그러면 이동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공장 내에 있는 샘플하우스입니다. 10년 전에 지어진 집이고요. 이 주택은 미국식 목조주택으로 지어진 집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미국식 목조주택인지 아니면 그냥 목조주택인지 아니면 조립식 주택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이따가 공장 투어를 하면서 이게 왜 미국식 목조주택인지 저희가 설명을 조목조목 드릴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미국식 목조주택을 짓고 있냐면 목조주택에 있어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목조주택에 대한 역사가 가장 깊습니다. 수백 년 동안 목조주택을 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 갖춰진 매뉴얼을 그대로 기술 이전을 받아서 국내에서 미국식으로 목조주택을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장을 들어가서 미국식 목조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식 목조주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나무와 나무의 간격입니다. 뼈대와 뼈대의 간격이라고 하죠. 이 간격이 반드시 40cm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단열재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집을 짓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조주택을 짓게 되면 뒤틀리거나 나중에 10년만 지나도 집이 변형이 된다더라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매뉴얼대로 지어진 집, 골조를 갖다가 촘촘하게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집들은 절대 뒤틀리거나 변형이 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식 목조주택에서 쓰는 이 목조주택의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어떤 나무를 쓰느냐도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시홀스하우스에서 쓰고 있는 이 목재는 북미 캐나다에서 직식되고 있는 J 그레이드라는 좋은 등급의 나무를 목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식 목조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요. 바로 천장을 보시면 저 천장 위에 보면 빛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곳이 바로 공기가 형성이 되는 공기층이 형성이 되고 공기가 순환되는 공기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위에다가 벤트를 설치하고요. 그 밑에 단열재가 들어가면서 이 집은 지어지고 나면 공기가 순환이 되면서 이 나무를 갖다가 수분 함수량을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이 나무에 대한 원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나무는 반드시 수분 함수량이 9에서 12% 남겨져 있는 잘 건조된 나무를 써야지만이 그리고 간격을 잘 유지해야만이 뒤틀림이 없고 수명이 100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집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공정은 이미 목조가 40cm 간격으로 짜여져 있고 그 안에 단열재까지 충전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단열재는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인슐레이션 글라솔의 이 등급은 가등급의 단열재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중부 1지역만 가등급을 쓰고 중부 2지역 그리고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나등급, 다등급을 써도 무관하지만 저희 시홀스하우스에서는 모든 단열재,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 남부 지역 상관없이 무조건 가등급의 단열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단열재의 역할이 비록 그냥 보온에 대한 그런 역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열재 역할은 좋은 등급의 단열재를 썼을 경우에 겨울에는 따뜻하고요.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 단열재가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소음을 차단해주는 차음 역할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홀스하우스에서는 중부 지역, 중부 2지역, 남부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가등급의 단열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홀스하우스만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현장을 찾아왔는데요. 저희 시홀스하우스는
바닥 프레임을 이렇게 철 프레임으로 짜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 프레임을 짜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동식 주택이기 때문에 이 주택을 들고 이동을 해야 되는 과정 중에 뒤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요. 이 철 프레임은 구조 계산이 되어 있는 구조가 안전한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는 철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철 프레임이 현장에서 어떻게 배치되고 이 철 프레임 안에는 어떤 식으로 목 구조가 설치가 되는지 한번 현장으로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 프레임이 이렇게 짜지게 되고요. 각 프로젝트별로 철 프레임이 깔리게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장의 철 프레임은 제주도 서귀포에 나가는 모델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목 구조를 짜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두 부분이 1층이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모듈러는 2층입니다. 그리고 제 뒤에 있는 저 조그마한 프레임은 다락을 짓는 또 하나의 모듈입니다. 그래서 1층과 2층 위에 다락까지 짓는 모듈로 만들어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철 프레임 안에다가는 이 목 구조가 삽입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목 구조도 마찬가지로 벽체와 천장에 들어가는 목 구조의 40cm 간격으로 바닥에다가도 40cm의 간격으로 목 구조를 짜가지고 이 프레임 안에다가 나무를 삽입하는 공정입니다. 이건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홀스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프로세스이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는 동일하게 단열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는 단열재를 삽입하고 있는 공정을 볼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바로 현관 입구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신발장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거실이 될 텐데 중요한 거는 현관 입구, 그러니까 신발장이 놓이는 신발이 놓이는 이 부분까지도 보일러 배관이 깔라져 있다는 겁니다. 저희 시홀스하우스에서는 난방을 100% 하고 있습니다. 현관 입구뿐만 아니라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다용도실, 그리고 하다못해 계단실 밑에까지도 배관을 깔아서 100% 난방을 통해서 겨울을 엄청나게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홀스하우스에서는 현관 입구뿐만 아니라 화장실에도 그리고 100% 난방을 까는 보일러 배관이 깔려져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는 부분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도 보일러 배관이 깔려져 있고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작은 공간이 있는데 저기는 나중에 건축주께서 화장대를 쓰겠다고 해서 만든 공간인데요. 저기 밑에다가도 엑셀 배관을 통해서 보일러 배관을 설치해 놨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배관이 많다라는 거는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시홀스하우스는 저희가 쓰고 있는 이 단열재는 모두 가등급의 단열재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도 단열재가 들어가고 벽에도 들어가고 천장에도 모두 가등급의 단열재가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공기구멍, 그러니까 벤트를 통해서 공기가 순환이 되면서 한번 올라온 온기는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요. 내부에서 공기가 순환이 되기 때문에 어떤 집보다도 따뜻한 집입니다. 기본적으로 목조주택은 어떤 주택도 따뜻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홀스하우스의 목조주택은 목조주택 중에서도 더 따뜻한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입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이 모델은 오늘 오후에 기내로 출고되는 프로젝트입니다. 1층이 2개 모듈이고요. 2층에 2개 모듈로 형성이 돼서 총 4차가 김해까지 이동을 하는데요. 어떻게 공장에서 어디까지 완성이 되고 또 현장에 가서는 어디서부터 제작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면 기본적으로 외장재는 현장에서 80%를 완성해서 가게 됩니다. 보이는 부분이 1층이고요. 1층에 1개 모듈, 또 이곳은 바로 2층의 또 하나의 모듈입니다. 현장에 가서 들어오시면 1번 모듈과 2번 모듈이 결합이 돼서 이게 1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온도를 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온돌이 두께가 50cm가 넘습니다. 근데 이 첫 프레임과 온돌은 1층에만 깔리는 것이 아니라 2층에도 동일하게
철프레임이 깔리고 나무가 들어가고 단열재가 들어가고 온돌이 들어가기 때문에 2층에 올랐을 때도 2층에서 걸어 다녀도 층간소음마저도 없는 그런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조주택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2층에서 걸어 다니면은 목조의 특징상 울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밑에서는 층간소음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회사는 층간소음이 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저희가 잡아서 철프레임이라든지 나무를 넣고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소음을 차단해주고 그리고 그 위에다 또 온도까지 쳤기 때문에 층간의 두께를 일반 아파트라든지 주택의 일반의 두께가 21cm인데요. 저희 시오스에서는 50cm로 이 두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까지 없는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출고가 될 예정인데요. 내부에 있는 내부 인테리어는 현장에서 결합이 된 상태에서 내부 인테리어가 들어갑니다. 타일, 도배, 마루, 그리고 싱크대, 그리고 등극이 설치까지는 현장에서 직접 설치된 이후에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시올스하우스 공장 투어를 통해서 저희 시올스하우스가 어떻게 미부시 목조주택을 짓는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렇게 더운 여름 날씨에 땀을 흘리면서까지 설명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건축주께서 건축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집을 지었다가는 나중에 건축 시공사한테 끌려다니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내 집을 짓는데 우리 집의 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의 뼈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집의 심장이라고 하는 단열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집이 정말로 디테일리지하고 튼튼하게 지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나무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나무들을 갖다가 그러한 구조를 갖다가 유지해 줄 수 있는 비결, 공기구멍을 형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공장에 와서 직접 시공하는 모습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공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공장에 와서 그 현장이 집을 제대로 매뉴얼대로 짓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이는 디자인은 얼마든지 설계자의 요청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건축의 85%를 차지하는 보이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건축주께서 건축에 대한 이해, 매뉴얼에 대한 이해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집을 짓는 것이 건축주를 위한 길이기에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파주 문산 공장,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2010번 길 36 주소를 찍고 오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